자, 그 외에 지금 외식 서비스 이제 외식자라고 해주셨는데 앞에 뭘 치냐에 따라서 서비스는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어, 호텔 서비스, 항공 서비스, 외식 서비스, 판매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등 등등등등. 전부 다 서비스예요. 통신 서비스. 요즘 핸드폰의 기능도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서비스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제공되는 무형의 활동, 모든 핸드폰의 기능은 뭐죠? 네, 통신이에요. 우리가 이 핸드폰 쓸까, 저 핸드폰 쓸까 고릅니다. 핵심 서비스 핸드폰의 기능은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까요? 고객들의 취향인데 뭐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식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의료 서비스, 기타 등등등 전부 다 무슨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핵심 서비스는 다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선택 기준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핵심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부가 서비스 어떤 걸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이거를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나왔었는데 고객 식당이 맛이 중요하냐 서비스가 중요하냐. 자기는 휴무리 서비스가 저는 맛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게 맞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집만 우리나라에서 그 집만 가야지 볼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면은 다른 거를 조금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식점이면 누구나 맛은 기본이에요. 맛없는데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음식점은 진짜 돈을 많이 벌 거야. 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문 닫는 사람들이 거예요. 사장님은 본인만 몰라요. 왜 이렇게 맛있는데 손님들이 안 올까? 왜 안 오죠? 본인은 맛있다고 하는데 안 오는 이유는 서비스, 부가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그 부가 서비스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주차장이 없고, 교통이 불편하다. 시설이 안 좋다. 친절, 위생이 안 좋다. 이게 부가적인 서비스예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핵심 서비스는 당연한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가적인 서비스에 의해서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서비스 산업이든 간에 핵심 서비스. 우리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항공사의 핵심 서비스는 뭐죠? 네. 빠르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멀리 장거리를 데려다 주는 게 항공사의 핵심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가 항공사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찾아보죠. 찾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옛날에 조사한 거 보니까 뭐 스튜어디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또는 기내식. 항공사는 기내식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는 마일리지가 돼. 또는 가격이 싸니까. 그죠? 항공사는 내가 원하는 것같이 빠르고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게 항공사의 핵심 서비스인데 나머지 왜 여러 개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때문에 선택하는 게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는 핵심되는 상품 외에 그 이외에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어,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비스 종사자는 어, 고객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시작해 어떤 것부터 집중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 고객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 뭘 구매했을 때 만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불만족일 때 이루어지는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죠? 구전. 우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내가 방문하는 곳에 만족과 불만족을 얘기를 하고 나옵니까? 안 합니다. 불만족한 고객이 있으면 그 매장에다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나는 불만족스럽더라도 다른 고객이 갔을 때 그 불만족함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7, 80%의 고객이 서 불만족스러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안 가. 절대로. 그리고 나만 안 가는? 네. 옆 사람도 못 가게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당, 그 카페는 1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족한 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식당 뒤에는 이유도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거고. 이게 이 구전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식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인적 서비스겠죠. 여기에서 뭐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만 제품을 사는 것은 고객이에요. 근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건 서비스입니다. 직원. 그 직원은 그 제품에 대한 100% 뭐라고 해야지? 동요라고 생각해요. 제품과 동일시돼. 그 제품이 안 좋으면은 그 제품을 판 직원이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고객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 이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이 진짜 좋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그 직원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점이든 식당이든 그 동사하는 어, 서비스맨 그 자체가 다 그 매장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서비스맨이 업무 중에 만나는 사람은 회사의 고객이거나 고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 행동, 예의, 변절, 뭐 있다 등등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됐다. 직원이 100명인데 불구하고 그 나를 응대하는 직원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나한테 불친절했어. 그러면 만약에 거기 식당이었으면 그 식당은 이미지가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후졌어요. 99명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한테는 안 좋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손님은 딴데 가서 거기 절대로 가지 마. 너무 기분 나빠.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진짜 내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고 근무를 않으면 내가 우리 회사, 우리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고객의 눈에는 서비스맨이 그 서비스 기업 그 자체로 보인다. 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공하는 것들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뭔가 불편해, 불만족스러워. 그걸 얘기해요, 직원한테. 근데 직원이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객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99명이 다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이 한 명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러심에 대한 정말 죄송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서비스 메일 프로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런 불만도 없는데 왜 유독 당신만 그러십니까? 라는 느낌을 받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특히 회사의 규정상 죄송합니다. 회사의 규정상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객은 이 회사의 규정이 뭔지를 모르거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게 문제지 회사의 규정을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고객의 컴플레인을 진결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을 그 고객 앞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서 상대방의 컴플레인을 카운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들은 회사의 시스템 과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맨은 마케트의 의미이기도 하다. 고객만큼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케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원은 걸어다니는 힘가다 보면은 요즘 배달이 많잖아요. 배달 오토바이 엄청 많이 다녀요. 운전하다 보면 무서울 정도. 근데 그 배달통에 뭐가 있어요?
그 회사 로고가 써 있어요. 그쵸? 회사 이름이. 어. 근데 지나가다 보면 그 배달 기사가 막 이러고 지나가면 보면은, 아이씨, 저 배달 기사 저기 어디 거네? 어, 어느 회사네? 그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야, 저는 진짜 저 배달 기사를 잘못 고용을 했다. 저 배달 기사 때문에 내가 운전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데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광고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녀요. 회사에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마케터이기도 하다라고 있어요. 그 마케터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텔레마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 굉장히 텔레마케팅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면 서비스 하는 그 서비스맨보다 보이지 않는 전화로 응대하는 이 서비스맨들이 진짜 힘들면서 고객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텔레마케터들은 굉장히 많은 훈련과 교육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말의 대화, 내용, 억양 이것만 갖고도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받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회사의 발전은 나의 발전이다라고 해서 여기 인터널 커스터머 우리가 이제 익스터널 커스터머는 기본적으로 외부 고객을 만든 인터널 커스터머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직원들도 고객으로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직원 어떠한 처우라든가 감동을 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만족이 곧 외부 고객의 만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가 인터널 서비스가 기본이 돼야지 그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으로서 외부 고객한테 만족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 기업의 이미지는 고객을 직접 서비스하는 직원의 용모와 태도에서 고객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된다. 그건 왜 그럴까요? 어, 일단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용모부터 보게 되니까. 그래서 레스토랑은 왠지 유니폼을 입었을 것 같고 식당은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식당에도 유니폼 입은 데는 많아요. 프랜차이즈 식당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 유니폼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름대로 단정, 회사의 이미지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직원의 단정한 용모와 태도로 하나의 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서비스 기업에서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와 예의 바른 서비스, 또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맨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마녀 주방,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마녀 주방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기업 매뉴얼에 서비스 종사원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매뉴얼은 모든 직원들이 지켜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매뉴얼 지켜라. 이 4대 원칙은 뭐냐, 정세. 용모와 복장. 그래서 용모와 복장은 그거를 기업에서 중요하게 된다면 유니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용모 복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한 응대. 고객에게 안 좋은 인식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 미소. 언제 어디서나 필수적인 요소를 항상 밝은 걸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세심한 배려. 고기에 여러 가지 세심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마녀 주방의 4대 서비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니즈, 고객의 니즈 사인입니다. 고객이 막 주변을 두벙거린다. 그럼 뭐냐? 고객의 마음은 음식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잽싸게 다가가지고 고객님 뭐 필요할 수도 없으시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매뉴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산서를 들고 주변을 서성인다. 그럼 계산은 어디서 하지? 그럼 테이블에 메뉴판을 두고 직원을 들고 온다. 그럼 추가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한쪽 접시 싸놨다.
그러면 이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고객 행동, 직접 요구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고객들의 마음을 알 수가